안녕하세요. 레드블루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정 연휴 3일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3년에는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선물과 옵션은 레버리지 상품이죠.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보다는 큰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션은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대량 매수하려면 전거금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옵션은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대량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량 뭐 10개, 20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선물보다 나은 점은 선물은 그 매수 매도 시점 바로 그 찰나에 상승하거나 오르면은 손실이 바로 발생하죠. 물론 옵션도 매수 시점에서 손실이 나지만 프리미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은 진입 시점이 잘못되었더라도 진입 시점 이후에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옵션 가격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노란색 선은 기울기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자, 선물 1포인트 움직일 때, 자, 옵션이 1포인트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이 노란색 선, 예, 등가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은 옵션의 깊은 넷가격하고 선물의 가치가 같을 때, 선물이 1포인트 움직일 때, 옵션의 가격도 1포인트 움직인다고 하면 기울기는 1을 값을 가지고 이 값은 옵션으로 말할 때 깊은 내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깊은 내가격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내재 가치만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 요 흰색 선, 요게 등가라고 하면 흰색 선은 선물 1포인트 움직일 때 이제 0.5포인트와 1포인트 사이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예시는 0.7포인트로 예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가격대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등가 위 내가격이고 선물 가치보다는 옵션의 가치는 작습니다. 선물이 1을 움직일 때 옵션은 0.7과 0.5 그리고 1 아래의 값을 가지면서 움직입니다. 빨간색 선은 등가인데요. 선물이 1이 움직일 때 옵션은 0.5포인트 정도 수준의 값을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녹색 선은 외가격 0.1에서 0.5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값이 변하는데요. 최종 옵션의 가치는 선물의 종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옵션은 선물 종가에 따라서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으로 나뉘게 되는데 외가격의 경우는 낮은 기울기를 가지고 선물 1포인트가 움직일 때 적게 움직이겠죠. 선물이 1이 움직일 때 이건 선물의 움직임. 1이 오르든 1이 빠지든 이제 외가격은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등가는 0.5 정도 수준을 가지고 등가 위에 있는 내가격은 0.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깊은 내각이 되면 선물 1과 옵션 1의 가치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 1포인트 움직이면 옵션도 1포인트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울기라는 거, 이 기울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풀이가 많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지만 결국은 1에 수렴하는 겁니다. 이 1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자, 선물 1포인트에 해당하는 요 1까지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는 로그 함수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1에 수렴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뭐 무한정 이제 높아지진 않고 1이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거의 1에 가까워지면서 선물 1포인트가 옵션 1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해한 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이 값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옵션 시세표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이고요. 자, 보시면 이 노란색 선에 있는 것들은 깊은 내각입니다. 콜의 깊은 내가격, 풋의 깊은 내가격입니다. 이 값은 선물 1포인트가 거의 같은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게 뭐 28, 25지만 이 값은 현재의 코스피 200의 291.10 플러스 25.1을 하면은 실제 요 행사 가격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코스피 200의 현재가 종가가 이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옵션의 값은 정확하게 291점 여기서 25를 더하면은 요 값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임의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고 산수를 통해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하얀색 선 이제 내가격 이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 그리고 요 빨간 부분은 등가 4.63하고 4.21은 등가. 보통 이제 그 값은 이제 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옵션 가격 기울기는 델타다. 이게 이제 등가 아래에 있을 경우에 0.47, 0.48, 0.3 선물이 1포인트 움직일 때 0.3만큼, 0.38만큼, 0.47 델타 값만큼 움직인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이 작을 때 점점 내각이게 되면은 이 델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점점 위로 가겠죠. 그러면 값이 점점 커지면서 하지만 1로 수렴한다. 이걸 넘어서지는 절대 못합니다. 예, 실제 선물 가치와 옵션이 가치가 같아지는 것이 이제 깊은 내가격이고 등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제로인 상황이죠. 내재 가치가 제로인 상황. 실제 4.22를 가지지만 이제 만기 때 만약에 이 값은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데 저도 설명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녹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콜과 푸색의 녹색 선은 요 밑에 있는 요 기울기 값을 가지면서 움직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선물 옵션의 가격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옵션은 이 대칭 가격을 가지게 됩니다. 대칭 가격들은 보통 보면은 이 델타 값이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약간 차이는 있죠. 이 값이 점점 움직이면서 델타 값이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값을 가진 것들이 비슷한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77이 올라가는 만큼 이 대칭 값에 있는 요 값들이 델타 값이 비슷한 값들은 같은 수준의 값의 이동이 된다. 여기가 오르면은 이 대칭 가격은 요 값에 수준하는 값만큼 내리다가 결국은 이 델타 값이 점점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요 가격은 점점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커지는데 이쪽 가격은 빠지면서 점점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 값은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 같고 이 값은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다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델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값이 커진다. 하지만 1을 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1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풀이가 뭐 무한대로 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 값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단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접 뵙고 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등가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제 콜의 외가격이죠. 이 3.37은 바라보는 4.1의 시간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재 가치는 4.21 빼기 3.37 하면 실제 291.50의 실제 내재 가치를 나타내 줍니다. 상대 바라본 가격은 프리미엄이다. 외가는 프리미엄이다. 이쪽 콜에 바라보는 이쪽 풋의 외가는 이 값의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프리미엄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깊은 내각에 가면 이 보시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시간 가치가 없고 거의 뭐 선물 1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풋이 콜보다 프리가 이렇게 1대1로 봤을 때 더 많이 붙어 있는 이유는, 항상 이제 주식은 올라야지 상승을 해야지 가치가 되는데, 어떤 급락하면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풋은 프리미엄이 태생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이제 계약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 이 손실에 대한 걸 보전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단시간 안에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걸 잘 이해하시되, 기울기다. 이 기울기 값이다, 델타가.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여 봤자 등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등가를 넘어가면 요 흰색 요 기울기를 가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1이다. 1을 넘지를 못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선물 3월 1분 그래프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좀 크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큰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392.50을 근처에 마감을 했고, 이제 선물 3월물은 392.50 위에 있지만 미니 선물 1월물은 292.50을 이미 붕괴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등 가격에서 이제 붕괴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봉을 뺐지만 결국은 이제 그날 밤 야간에 또 올랐고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은 약간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일단은 뭐 저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 오전에 미국 야간장이 조금 갭을 떠서 상승 쪽에 가 있으면은 좀 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은 좀 더 셀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292.50을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붕괴한다고 하면 280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저 마디 저 여기 옵션 1월물인데요. 옵션 1월물은 307.50에 시작했습니다. 대략 6.34의 교차 가격으로 시작해서 현재 307.50의 풋은 15.65. 자, 6.34를 한 계약해서 15.84가 됐으니까 대략 뭐 한 9포인트 정도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됐겠고, 상대적으로 여기 코어를 매도 쳤다고 하면 6.34를 매도 쳤으니까 한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291. 현재 여기 290과 292.50 마디 중간에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바라보는 풋과 콜의 가격을 봤을 때는
391.25 위에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여기 요 값이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요게 280, 291.88, 85? 뭐 그 정도 되나요? 아무튼 현재는 시세가 307에서 옵션의 관점에서는 아래 가고 있고 대략 한 17.32포인트 15 캔들 동안 15일 동안 17.3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 선물 포지션인데요. 작년 연말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양을 선물을 매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지수가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그래도 양의 위치는 있지만 2조 6천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65억. 아무튼 여기 이제 매수 포지션 아직 있지만 이게 조만간 0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연초에 더 매도해버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포지션이 아래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현물은 지금 매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뭐 이거 외국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외국인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네. 지난주 30일 야간 선물이 나스닥이 이렇게 쭉 오르면서 2% 이상 올랐죠. 그러면서 저희장도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95.40에서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31일 날 쭉 빠졌다가 새벽 4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어요. 30일 종가까지 맞춰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30일 날 야간 선물은 295.40이 요 값에 이제 나스닥의 이동을 봤을 때는 약간 유효하다. 295.40, 295. 예, 요게 295가 제일 중요하겠네. 295. 이제 또 월요일 날 10시부터 시작하죠. 시초가가 295의 위에 있든지 295 아래에 있는지 시초가가 형성돼서 295를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시가가 295 밑에 있다가 295를 뚫고 다시 295를 붕괴하고 시가를 붕괴한다면 하락으로 보고 295를 뚫고 올라가면 상승을 보고 아무튼 295와 시가를 두 개의 값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이게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힘든. 왜냐하면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장도 계속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뭐 급락이 있으면 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은 295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3일 정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초가와 시세, 종가 등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현재 해외 시장이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위로 가려고 많이 움직임을 하고 있죠. 중국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오늘 기사를 보면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간다는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막아주면은 미국도 상승을 하면 주의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중국과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280마디까지 가느냐, 아니면 현재 292.50을 지키고 250을 돌파해서 300까지 가느냐가 단기간에 봐야 될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투자하십시오. 2023년에는 국내 선물 옵션으로 많은 수익 남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